혹시 지금 자신을 만지는 방식이 특히 60세 이후에는 실제로 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나이든 남성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자위가 여전히 괜찮은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건강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지요. 저는 디아어 김현주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수천 명의 남성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자신의 몸과 연결을 유지하고 성적 자신감을 느끼며 품위와 강인함 속에서 나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 말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이죠. 이것은 수치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수행 능력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혈액순환, 전립선, 호르몬, 그리고 정서적 안정까지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정상인지,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제자리에 있는 순간입니다. 우선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꼭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히 정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제로 건강에도 이롭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이런 해방이 필요할지 의문을 갖거나 더 나아가 여전히 욕구가 있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자기자극은 60세 이후 남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경으로 혈액이 흐르게 하고 전립선을 영양으로 채워주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신경계를 진정시켜 수면의 질까지 개선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든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은 20대, 30대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단순히 생물학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한 번에 즉각 반응하던 신경말단은 조금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며 특히 민감한 부위의 혈관은 더 반응성이 커지고 쉽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 방식도 몸의 변화에 맞게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더 큰 힘을 쓰거나 과거처럼 강렬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세심히 듣고 기계처럼 다루는 대신 존재하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신중히 접근할 때 경험은 단순히 더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훨씬 유익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런 사실을 듣지 못한 채 예전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결국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편함, 단절감, 심지어 작은 상처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이제는 단순히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 즉 더 느리고 더 다정하며 더 영양이 되는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깊이 연결되고 회복적인 새로운 쾌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남성이 무심코 범하는 첫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바로 서두름입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은 자위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일처럼 여기며 긴장된 채 빠른 습관으로 종종 조용히 비밀스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런 성급한 자극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은밀하게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서두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신경계는 여전히 경계 상태에 머무르고 혈관은 확장되는 대신 오히려 수축합니다. 심장 박동은 오르지만 건강하고 안정된 방식이 아니라 얕은 호흡 속 스트레스 가득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실수. 당신의 뇌는 여전히 위험이나 방해를 탐지하려 합니다. 음경으로 깊고 풍부한 혈류가 흘러들기보다는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무르죠. 이는 진정으로 감각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약간 뻐근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점점 흥분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터치와 안정감이 아니라 긴장을 연결시키며 학습하게 됩니다. 즉, 원래 부드럽고 즐거워야 할 흥분 과정이 점점 기계적이고 더 뻣뻣하며 덜 반응적으로 변해갑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환으로 시작되죠.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단 몇 분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파 의식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방해받을 것을 기다리지 않는 작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몸은 놓아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신경은 깨어나며 조직은 다시 반응성을 회복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만족이 일어납니다. 압력도 속도도 아닌 오직 존재함 속에서 그리고 몸이 조용히 원해온 섬세한 주의를 주는 가운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실수.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흔히 무의식 중에 쌓여온 습관으로 바로 압력을 과도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은 자극이 덜 느껴진다고 생각해 더 강하게 쥐거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이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음경은 단순한 피부와 근육이 아닙니다. 섬세한 스펀지 같은 혈관, 민감한 신경 말단, 그리고 부드러운 자극에 최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한 그립을 사용하면 마찰과 압박, 조직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은 점점 덜 반응하고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일부 남성은 이른바 데스 그립 증후군에 이르러 특정한 압력과 동작, 대개 자신의 손에만 반응하도록 몸이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파트너와의 친밀함이나 자연스러운 흥분을 즐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미세한 찢김이나 자극, 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손상되면 이후 자극은 덜 편안하고 덜 즐겁고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지요. 결국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해법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그립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몸은 적응합니다. 또한 무향의 천연 윤활제를 사용해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서두르기보다는 경험 그 자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깊게 호흡하고 몸을 이완하세요. 이것을 단순한 과업이 아닌 치료적 마사지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조직을 건강하게 지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죠. 인내와 친절로 접근할수록 그 시간은 더욱 보람되고 가치 있게 변합니다. 쾌락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세 번째 실수는 조금 뜻밖일 수 있습니다. 몸을 어떻게 만지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감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수년간 많은 노년 남성들이 무심코 해온 일이죠. 사실 우리의 감정과 호르몬이 연결되어 있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스트레스 수준 이 모든 것이 감각과 흥분 경험을 형성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남성들에게는 이것이 수치심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자위가 잘못된 것, 더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라 믿도록 자라왔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변화가 원인입니다. 몸의 모습, 반응하는 방식, 걸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조용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나는 정상일까? 이게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고 편안해야 할 경험 속에서 오히려 긴장과 죄책감, 심지어 회피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 근육에, 호흡에, 심지어 혈류의 흐름 속에 저장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의 무게는 수행 불안, 몸과의 단절, 심지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 연결의 상실은 곧 욕망의 상실로 바뀝니다. 몸이 반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비로 시작하세요. 이것은 수행이나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과 치유, 그리고 자신을 깊이 돌보는 행위라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의사, 치료사, 혹은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친구라도 좋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열어놓는 데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서 안전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가장 강력한 발걸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해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심을 내려놓고 이해로 바꾸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3가지 큰 실수를 살펴보았으니 희망적인 것에 집중해봅시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자기 관리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위를 포함하면서도 건강을 지지하고 경험을 존중하며 모든 의미에서 기분 좋게 다가오는 방식이죠. 청결에서 시작하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도구나 천, 수건을 사용한다면 그것들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며 차분한 공간, 혼자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보세요. 피부를 보호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 무향의 천연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 기울이세요. 통증, 불편함, 뻣뻣함, 부기나 상처, 자극 같은 변화를 느낀다면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염증이나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전립선 관련 질환 같은 더 깊은 신호일 수 있고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주의 깊게 실천한다면 이 행위는 건강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단절 후 처음 다시 시작하는 듯 불확실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60대, 70대의 몸과의 연결을 재발견합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몸이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도 전성기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삶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더 많은 돌봄과 의도, 친절을 필요로 하는 시기 말이죠. 그런 태도로 몸에 응답할 때 몸은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이든 준비가 될 때든 자신에게 주의를 선물하세요. 수행도 압력도 아닌 오직 존재로서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소중하고 쾌락은 여전히 중요하며 자신감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강인하게 호기심을 잃지 말고 자신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